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수준별 테스트 시즌4 레벨 1 2회차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천천히 1번부터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2점 A -3, -4 그리고 B는 9,2인데 이때 얘네를 일정 내분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한대 지금? X축 위에 있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분점 공식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선분에 대해서 내분이 됐을 때 똑같이 X값에 대해서 똑같이 내분되셔야 되고요. Y값에 대해서 똑같이 내분되셔야 돼요. 그러면 Y값에 대해서 내분됐다라고 봤을 때 이 녀석은 얼마죠? -4예요. 이 녀석 얼마예요? 2예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그치. 2대 1로 내분한 점이 될 거야. 따라서 2 빼기 1은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내분점 공식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2번 같이 볼게요. 2번은 어떠한 특정한 삼각형에서 잘 봐, 얘들아. 각 비율이 동일하게끔 내분점을 이었을 때 뭐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어때?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한 점. 이 녀석을 D. 선분 BC를 똑같이 1대 2로 내분한 점. 이 녀석을 E. 선분 CA를 1대 2로 내분한 점. 그 녀석을 F라고 놨을 때 삼각형 DEF가의 무게중심은 누구하고 동일하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동일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요? 그쵸,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개의 점의 총합을 나누기 3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구해주시게 된다면 3분의 A의 x좌표는 10, B의 x좌표는 -2, C의 x좌표는 4, 다음에 각 y좌표는 5, 2, -1 얘랑 또 똑같겠죠, 그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4점 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른 뭐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부터 먼저 체크하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는 것부터 B는 4,-5예요. 4,-5야. 다음에 C라는 녀석은 0,-2네요. 0,-2야. 그 다음에 A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2 다다다다다당 요 어딘가 있을 거고요. 점 B라는 녀석은 1 다다다다다당 이렇게 있겠죠. 그럼 마른 뭐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런 식으로 뭐가 돼야 되죠? 그쵸? 서로 수직하시면서 이등분이 되게끔 그려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구의 좌표? 점 D의 좌표에서 B, 1인데 이 B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4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는 4. 그 다음에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얘네 둘의 중점이 4여야 되니까 A는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2가 등장하게 되겠네요. 마른모의 성질 이용해서 좀 정확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각 2등분의 성질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잘 봐. 점 A의 좌표는 -5,3, 점 B의 좌표는 2, -2,1, -1, 점 C의 좌표는 7,8.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치? 근데 뭐라고? 각 2등분선과 누구의 교점? D의 교점이래. 그러면 각 2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선분 AB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얼마죠? 그렇죠. 5가 나올 거고요.
선분 AC는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분 BD와 선분 CD의 비율이 몇 대 몇? 5대 13이 될 거야. 그러면 점 D라는 녀석은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그렇지. 5대 13으로 내분한 점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분해보자. D라는 녀석은 내분점 공식 한번 써볼까요? 5 더하기 13, 5 더하기 13, 그 다음 뭐 해야 돼? 크로스 7, 여기 마이너스 2. 똑같이 Y좌표도 5 더하기 13, 그리고 5 곱하기 8 더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 뒤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지. 자,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두 점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은 이후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 구하는 거 다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좌표 더하고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2 하고 3, 마이너스 4를 이은 그 중점은 어떻게 구해? 풀이 더하고 나누기 2니까 그 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니까 그 직선의 방식은 y는 마이너스 3, x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뭐 하면 돼? 직선 AC 구하고 직선 BD 구하고 둘이 교점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 AC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X값 변화량 얼마입니까? A에서 C까지 가는데 X값 변화량은 6이고요. Y값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어딜 지나? 3,0 지나니까 직선 AC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직선 BD도 구해볼게요. BD라는 그 녀석은 X값 변화량은 얼마? 6이 될 거고 Y값 변화량은 6이 되니까 1이 되실 거고 어떻게 돼? X-2 더하기 6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둘이 뭐 해야 돼? 그치, 같다라고 놓으신 다음에 X값부터 먼저 찾으러 가셔야겠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 전개하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전개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밑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3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3x 더하기 12. 자, 이제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6 3x 더하기 12. 좌변 우변으로 뿅뿅해서 넘겨버리면 x값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6이야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 5분의 6 구했으니까 아무 데다 집어넣고 y값 구하시면 되겠죠. 어디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y값은 5분의 14가 되겠죠. 그래서 xy 값이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넘어가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지금 절편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형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일반형, 두 번째 표준형, 세 번째 그치, 절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x절편이 5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얘가 어딜 지난데? 2,k를 지난데 집어넣어. 그러면 5분의 2k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k는 1이야. 양변에 10을 곱해주게 된다면 4k 마이너스 5k는 10이 될 거고 k가 얼마? 그치,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어렵지 않았다. 자, 넘어가서 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무슨 유형이죠? 그렇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접근한다? 기울기로 접근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떠한 세 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전부 다 같으셔야 되잖아. 그치? 자, 기울기 찾으러 가볼게요. 여 녀석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x 변화량 얼마죠? x 변화량은 마이너스 k에 7 뺀 거니까 7 빼기 k 될 거고요. 여기는 3 빼기 k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얘는 8 플러스 k, 그 다음에 3 되겠죠?
따라서 7-K분의 3-K와 누가 같아야 돼? 8 플러스 K분의 3이 똑같으셔야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좌변 넘겨주고 우변 넘겨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3-K 곱하기 8 플러스 K는 3 곱하기 7 K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K 값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값들이 아니라 곱씨 궁금하신 상황이므로 뭐 하시면 될까요? 아, 그쵸.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24 우변은 21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오겠지. 넘겨! 그러면 요 식은요. 0은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곱수는 얼마? 마이너스 3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네. 물론 인수분해해서 하기도 상관없지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래.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어디 지나야 돼요? 대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그치? 알고 있어야 돼. 자, 9번 볼게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이거 절반인 거 아니까 빠르게 좀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2고 가운데니까 얼마? 1. 여기가 4고 가운데니까 2.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1,2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고 7이니까 그 가운데니까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2분의 9. 여기는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9, 2분의 1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해보자. x의 변화량은 얼마야? x의 변화량은 2분의 7. y의 변화량은 2분의 7.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기울기는 1이네요. 그래서 x-1 더하기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따라서 x 더하기 1이야 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난대? k, 2k-1을 지나신대. 뭐 하시면 돼? 집어넣어. 그러면 2k-1은요. k 더하기 1하고 같으시네요. 따라서 k는 얼마? k는 2가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야 된다? 대각선의 교점, 즉 중심을 지나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BB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의 넓이가 몇 대 몇? 3대 2로 나눠져야 된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2 이쯤 있겠죠? A는 3,3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겠죠. 근데 봐봐 3대1로 내분이 돼야지 항상 뭐가 될까? 그치, 넓이 B도 3대2로 내분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그럼 사실 되게 쉽죠? 왜냐면 봐봐 밑변의 B가 3대 2여야지만 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가 몇 대 몇? 넓이 B가 3대 2가 될 거니까 그럼 점 D라는 녀석은 선분 BC를 몇 대 몇?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네. 그러면 점 D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내분점 공식을 쓰셔도 되고 그냥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빠르게 X과 Y 값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 더하기 2, 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3 더하기 2 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분모는 5, 분자는 1. 분모는 5, 분자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점 D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점 A의 좌표가 3, 3이니까 직선 AD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x변화량 얼마? 2, y변화량은 4. 그래서 2분의 4니까 2. x-1, -1 따라서 2x-3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는 변에서 이렇게 쓱 하고 나눈 거에 대해서 넓이 b가 제시가 됐을 때 뭐라고? 밑변의 b가 넓이 b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포인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11번은 실수 K값에 관계가 없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그쵸. K로 항상 묶어주셔야겠죠. 그래서 K로 묶어 보니까 K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A는 0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잘 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지. 이 형태는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실수 K값에 관계없고 싶어? 그럼 K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0을 곱했을 때 거의 모든 애들은 다 0이 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0이야. 얘가 0 돼야 돼. 얘도 0이야.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도 0이고 그리고 또 누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a도 0이 돼야겠네. 근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나는데 b, 마이너스 3을 지나는데 그 말은 얘가 b,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신다는 거죠. 집어넣어 볼게요. 위에부터 집어넣으면 b 빼기 3 빼기 2는 0.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5가 될 거야. 밑에다가 동일하게 집어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6 더하기 a는 0. 근데 b가 얼마였어? 5였어. 집어넣으시면 a가 얼마가 돼?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을 보니까 a, b가 0보다 크고 a, c는 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직선의 개형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일반형을 통해서 판별할 수도 있고 표준형을 통해서 판별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판별이 가능할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요.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c는 0이래.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by를 제외한 나머지를 넘겨주시면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c가 될 거고 양변을 누구 나눠? 그래서 b로 나누겠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야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a 곱하기 b가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분의 a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될 건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 녀석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음수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판단해야 되는데 좀 아리까리 하시지?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잘 봐. 자, 둘을 곱해봐. 그러면 a제곱 bc가 될 거고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a제곱은 항상 뭐죠? 양수예요. a제곱을 나눈다 하더라도 부동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음수시니 b분의 c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돼야겠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돼? 내려가는 모양. 기울기가 그 다음에 y절편이 음수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밑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개형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2번을 풀 때 b분의 c, 즉 우리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당황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둘이 곱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이렇게 시즌4 레벨 1 2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하신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질문하세요.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